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진짜 앞으로 강남에 투자를 해야 된다면 어디를 좀 살펴보면 좋을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요즘 보면 정말 재개발이 핫하죠. 정말 뭐 신속통합개발, 그리고 또 모아타운 개발, 그리고 또 역세권 개발, 공공주도 복합사업, 뭐 공공재개발, 아주 재개발이 아주 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선택하고 싶은 곳 중에 보면 여기는 대한민국이잖아요. 그리고 수도 서울에 또 1등이라고 하는 강남에 투자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근데 사실 강남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보다는 재건축이 또 핫하죠. 근데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지금 매매가만 하더라도 20억, 25억, 30억, 35억, 아유, 말하기도 힘들죠. 정말 너무 비쌉니다. 비싼데 사실 그걸 살려고 해도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실 그 자금이 좀 부족할 때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소자본으로 선점하는 그런 투자를 좀 하셔야 되는데, 이제는 모아타운도 권리산정 기준이 생기고요. 신소통합도 권리산정 기준이 있죠. 공공개발도 권리산정 기준이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미리 내가 사두지 않고 그런 개발이 추진됐을 때 어떤 기준일 이후에 살려고 하면 아파트를 받는 게 아니라 그냥 현금 청산을 당하게 됩니다. 참 씁쓸한 이야기죠. 왜냐하면 지금 서울시나 국가에서 봤을 때는 옛날에는 뉴타운 개발을 하려면 어땠어요? 그냥 민간한테 맡겨놓으니까 자, 동의했습니다. 자, 개발 진행됩니다. 가격이 올라가니까 프리미엄 주고 사면 되는데 그런 시장 가격이 반등을 하고 투기꾼들이 몰리고 하니까 개발을 빨리 진행할 수 없는 환경들을 만났던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은 어떠냐? 여기는 검토를 하고 개발을 해나갈 거니까 이 권리 산정 기준일 이후에 들어왔을 때는 당신은 아파트를 못 받아라는 강제 조항, 아주 센 강제 조항이 지금 하나 들어온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미리 좀 선점하고 지역을 선택해 놓을 필요가 있다. 부동산 투자의 가장 중요한 핵심 세 가지가 뭡니까? 첫 번째는 입지죠. 무조건 자리예요. 10년이 지나던 20년이 지나던 30년이 지나던 그 입지의 가치는 절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입지를 선택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포인트, 타이밍.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지금 24년도 1월 10일 날 110 대책이 나오면서 신축 준공된 24년 1월 10일부터 25년 12월 30일까지 준공된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수 제외를 해주겠다. 자, 그러면 취득세도 저렴하게 낼 것이고, 취득, 보유, 양도 다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런 혜택이 있을 때 미리 선점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 우리 과거에도 보면 뭐 5년 동안 오랜 양도세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해 줄게. 뭐 주택임대사업자 10년 갖고 있으면 70% 공제해 줄게. 이런 혜택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혜택이 왔을 때 뭔가를 도전해서 취득하신 분들은 큰 이득을 보신 거고요. 즉, 절세가 됐다는 얘기죠. 자, 근데 그때 무언가를 하지 않고 그냥 뭔가를 갖고 계셨던 분들이 같은 경우에는 손해를 좀 봤을 거고, 손해는 아니죠. 이득이 났으면 거기에 세금을 좀 더 냈는데 실제 내 통장에 들어오는 그 자금이 좀 줄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혜택이 있을 때 그런 물건을 찾아서 투자를 해야 된다. 그렇다면 앞에 입지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타이밍을 맞춘다. 자, 세 번째는 뭡니까? 미래에 대한 가치가 매우 우수해야 된다. 미래 가치는 뭐냐면 주변 인프라가 잘 되어 있고 미래 가치, 시간이 지날수록 1년 뒤, 2년 뒤, 3년 뒤, 4년 뒤, 20년 뒤까지 우리 자녀분들까지 또는 지금 현재 청년분들 또 이렇게 한 3, 40대 분들을 보셨을 때도 앞으로 여기는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바로 미래 가치거든요. 근데 그런 미래 가치에 대한 부분이 없다면 우리는 선택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세 가지가 지금 가장 맞아 들어가는 게 대한민국 서울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일단 강남 3구 안에는 가장 어떤 미래 가치가 우수하다고 볼 수가 있죠. 지속적으로 그 지역에 대한 시대에 대한 리모델링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재건축은 하나의 그 상품, 단지를 붙여서 짓고 재개발은 한 지역을 묶어서 개발을 한다지만 이런 것들이 완공되면 정말 지금의 지도는 5년 뒤에 10년 뒤에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환경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재당 주들이 생기고 신규 새로운 지역으로 탈바꿈하면서 그런 것들이 그 지역의 어떤 편리함과 생활의 질과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그런 환경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미리 선점을 하고 입지를 선택하고 타이밍을 맞추고 그런 전략을 삼아서 미래 가치가 우수한 곳을 선택해 볼 필요가 있다.
그 중에 한 곳이 바로 강남 3구 중에 있는 서초구 방배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방배동 같은 경우에는 자 보시면 우리 강남 보면은 아파트 단지들은 많지만 재개발을 할 수 있는 빌라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방배동 같은 경우 살펴보면 방배동 자체의 박스는 굉장히 큽니다. 그 안에서도 입지가 탁월하고 바로 역세권이죠. 1차적으로 역세권이 가까울수록 어때요? 사람들의 선호도가 높습니다. 근데 그 여기 어디 가겠습니까? 절대 가지 않죠.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그 변하지 않는 가치는 영원하게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배역이라든가 내방역 일대를 보면 지금 이 북쪽으로도 빌라촌이고 이 남쪽으로도 빌라촌인데 자 그럼 빌라촌이면 뭘 할 수 있어요? 바로 재개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언제? 언제든지. 그렇다면 그 시간적 대비했을 때 그럼 여기가 환경이 좋아질 거냐? 이것들을 판단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방배 5구역 같은 경우에 지금 빈 땅 있죠. 이 라인 이렇게 보면 엄청난 부지죠. 벌써 지역의 반을 재개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약 3,000세대 이상의 단지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현장을 가보면 야 여기 이렇게까지도 다 부셔서 개발할 수 있구나. 제가 며칠 전에도요. 우리 한 28세 정도의 젊은 분과 함께 현장을 답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걸어도 끝이 없고 차를 타고 돌아도 꽤 많은 시간이 걸릴 정도로 대단지가 개발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이야기 많이 들었었죠. 5구역 부시기 전에도 들었었고 5구역 추진할 때도 얘기를 들었었고요. 조합 설립 인가 났을 때도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뭘 했어요? 선택을 안 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선택을 했습니다. 나의 인생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져 버린 거죠. 그 강남에 비싼 20억, 30억을 준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현금 5억, 뭐 5억 미만 또는 뭐 진짜 적게 들어갈 때는 옛날에는 5천만 원 갖고도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못 사죠. 25억이에요. 놀라고 계십니까? 이게 지금 현재 2024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대의 가격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한 곳이 좀 보면 자 위치로 놓고 봤을 때는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그 5구역은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구역이 지금 여기인데 내방역에서 방배역 사이까지 이루어지는 이 라인들 이 내방역과 방배역을 기준한 이 빌라촌들은 만약에 뒤에 개발이 된다고 했을 때는요 2년 뒤에 만들어지면 어떻게 돼요? 1년 지나야 한 살이에요. 출생신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때부터 신규 아파트 새 아파트 되는 것이고요. 천천히 만들어지게 되면 5년 뒤 10년 뒤에 정말 어마어마한 기술이 들어가 있는 그런 재개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갖고 있다는 게 가장 큰 핵심입니다. 그러면 소액 자본으로 한 2, 3억 정도에 투자할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을까? 정말 한번 찾아봤어요. 그런데 그 환경을 갖고 있는 곳이 바로 방배동이더라 이 얘기예요. 그리고 방배 역세권을 기준해서 보면 3번 출구 라인 쪽이죠. 지금 나가는 쪽이 3번 출구 라인 쪽을 보면 지금 빌라촌이 형성되어 있어요. 근데 그 반대쪽이라던가 다른 출구들 쪽으로 보면 대단지 아파트가 껴있거나 상업지역이 되어 있거나 또는 학교가 있거나 이런 아파트가 만들어져 있거나 하는 환경이 있어서 다른 출구 쪽으로는 사실 개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방배역 3번 출구 쪽으로는 전부 다 저층 주거지의 빌라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강남에서 보기 드문 재개발을 할 수 있는 지역 중에 하나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지역들을 좀 발품을 팔아서 미리미리 20억 들어가 있고 2억, 3억으로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고 그런 위치를 선점해서 투자하는 타이밍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타이밍이 왜 중요하냐? 지금 25년 12월 31일까지 준공되는 신축주택은 실제로 주택수 제외라는 혜택을 받기 때문에 그 혜택을 가짐으로 인해서 실제로 취득에 대한 부분, 보유에 대한 부분, 양도에 대한 부분도 그렇게 부담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이런 지역들을 미리미리 좀 선택하실 필요가 있고 사실 5구역뿐만이 아니라 그 위에는 13구역이라든가 아래쪽에 또 재개발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이제 강남 내에서 진짜 보기 드물죠. 왜냐하면 이제 정말 재개발을 할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을 것 같은 게 자, 지금 재개발 막 선정해 나가고 있잖아요. 더 이상 진짜 어떻게 해야 되지? 정말 고민이 많아질 것 같아요. 저는 지금부터도 고민이 많아요.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도 앞으로 내 아이들, 제 자녀들도 야, 이거 나중에 정말 저가에 얘네들 뭘 해줄 수 있을까? 지금 뭐 저는 사실 뭐 여러 군데다 뭐 좀 해놓은 게 있어요. 근데 우리 제 입장에서도 그렇고 제 세대도 그렇고 우리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제가 강의를 하고 상담을 해도 맨날 고민이에요.
과연 5년 뒤에, 10년 뒤에 해줄 수 있을까? 내가 선택할 수 있을까? 근데 이 고민을요, 같이 거꾸로 가면 5년 전, 10년 전에도 했어요. 근데 우리는 선택 못했어요. 왜? 떨어질까봐. 뭐 한국 부동산 위기다. 맨날 위기래요. 근데 가격은 맨날 뛰어 있어. 정말 짜증나고 환장할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5구역을 선택 못했다면 저는 3번 출구에 2030년을 이후에 어떤 그 모습들을 봤을 때는 제가 그냥 이거는 가칭이에요. 아무도 뭐 얘기한 적 없어요. 이거 제가 얘기한 건데 저는 30구역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왜 30구역이냐? 2030년 이후에 된다고 하더라도 일단 토지가 없어요. 그래서 이 토지의 가치는 어마어마하게 30배 이상의 값어치를 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자, 옆에 화면을 좀 보시면 제가 그냥 간략하게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자, 요즘에는 이렇게 제가 이렇게 박스를 한번 그려봤어요. 박스를 그려봤더니 이렇게 벌써 노후도 이렇게 측정을 해봐도 좀 빨간 집들이 많죠. 그러니까 화면상에 봤을 때 빨간색이 많을수록 노후도가 심하구나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쭉 보면 지금 현재 한 50%에서 한 60%대 노후도로 보이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얘기하고 있는 2030년경 약 5년 정도가 지났을 때는 75%에 육박하는 노후도가 발생하게 됩니다. 놀라우시죠? 지금 모아타운은 진짜 노후도를 왜 이렇게 낮췄는지 모르겠지만 50%, 60%만 돼도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즉, 모아타운을 보면 신축과 좀 정비되지 않은 불법 건축물들, 그러니까 좀 불법이 아니라 좀 오래된 건물들이 혼재되어 있는 곳을 소규모로 빨리 개발할 수 있는 법이에요. 그리고 신속통합도 마찬가지예요. 어찌됐든 간에 노후도가 점점 젊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5년 뒤에 제가 평가를 해봤을 때는 75.5%의 노후도를 갖게 된다. 그렇다면 사람 나이로 따졌을 때 100세를 기준으로 75세가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역이 낡아지고 건물이 낡아지고 그러면 뭔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나오는데 벌써부터 사실 벌써부터도 아니죠. 지금 서울이 뭐 개발에 지금 뭐 어마어마한 지금 시동을 걸었기 때문에 그 힘에 맞춰서 달려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벌써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옆에 5구역 대비 제가 이렇게 한번 선을 잡아봤더니 우리 지금 사무주구 쪽으로 아마 그 개발을 시도했을 때는 약 2,500세대 이상의 대단지로 탈바꿈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옆에 보면 5구역도 했죠. 위쪽에 보면 13구역도 하고 있죠. 자, 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근데 왜 여기는 빨리 추진 안 했을까요? 자, 아까도 우리 보셨죠? 지하철역에서 매우 가깝습니다. 그냥 놔둬도 올라가는 지역이에요. 그만큼 토지의 가치가 높다는 거죠. 토지의 활용도가 높다는 겁니다. 우리는 집, 빌라 하나 취득하려고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25개구에 놓고 보면 재개발 옛날에 우리 이문뉴타운이나 한남뉴타운 이런 데도 보면 2천만 원 갖고 사고 1억 갖고 샀잖아요. 지금 20억 갖고 있어요. 그런 준비를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잘 하셨으면 좋겠어서 강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방배 역세권 라인 쪽도 이런 환경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대단지로 바뀌었을 때는 제가 이렇게 모양을 한번 만들어 봤더니 멋있게 나오죠. 이런 식으로 좀 개발이 가능한 환경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역세권 활성화 그러니까 역세권 개발 쪽으로 방향이 잡히면 만에 하나 그랬을 때는 뭐 초대박이죠. 한 3,000세대 이상의 대단지로 탈바꿈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 있고 요즘에 보면은 2024년 기준에서도 방배 역세권 기준에서 토지 거래가가 1억을 돌파했습니다. 평당 1억, 한 평에 1억. 어마어마한 일이죠.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의 가치를 놓고 봤을 때는 평당 1억 5천, 2억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결코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일이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 가서 뭘 사야 되냐? 자, 같은 집이에요. 근데 법정용어로 다세대 주택이라고 하죠. 도시형 생활 주택이라고 하죠. 주택을 취득하셔야 되고 이 안에서 옥석을 가리셔야 되는데 역세권에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고요. 그 다음에 6억 원 이하. 이게 핵심이에요. 6억 원 이하의 60제곱미터 이하 25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을 하는 그런 주택을 취득하시는 게 절세 측면에서 그리고 주택수 제외 측면에서 또 이런 것들을 소유하고 갖고 있는데도 부담이 안 되는 그런 주택을 취득하시면 향후에 개발이 진행됐을 때는 입주권을 확보할 수 있고 입주권이라는 건 조합원 그러니까 내가 소유권자로 있어야지만 개발이 진행됐을 때 조합원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 조합원만이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지금 일반 매물을 그냥 산다고 했을 때는 주택수에도 포함이 되고 포함이 되니까 다주택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라든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부담이 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벼울수록 오래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5년 전에는 우리가 5천만 원, 1억, 1억 5천 갖고 투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불가능하죠. 지금은 2억 원, 2억 5천, 3억 가까이가 필요한데 향후 이 혜택이 없어지면 그때부터는 가격이 미친 듯이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시장 가격이 재편될 거거든요. 지금은 그나마 그 제도가 있으니까 이렇게라도 해서 어떻게 집을 판매해볼까. 판매하는 사람이 그 회사 입장에서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사야 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략적으로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6억 원 이하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게 매우 현명하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제가 타이밍 부분은 아까도 강조드렸지만 앞으로 이런 그 모아타운이나 신속통합 개발, 역세권 개발은 어디 될 수만 있는 노후도 조건만 일단 맞아 들어가면 개발을 추진하려고 하는 그 힘이 작용합니다. 그 힘이 작용하면 자양사동 되는 거 보셨죠? 자양이동 얼마 전에 5월 3일 날 또 그 거래선정 기준을 잡혔죠. 자양이동 그 잠실 그 우측 상단으로 봐도 조그마한 모아타운 또 그 3개월 전에 잡혔죠. 이런 식으로 지금 잡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잡히기 전에 선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기준일이 잡혀서 아파트 받는 게 아니라 홀라당 현금 청산 당하게 돼요. 나의 미래 가치를 놓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입지와 타이밍과 미래 가치 세 가지를 보시고 선택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나 잘 모르겠다. 그렇다면 어떻게 연락 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